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스퍼가 지난 주말 레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이어 AC 밀란과 아주 중요했던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패배했습니다. 밀라노 원정 0대1 패배였는데요. 경기 내용 사실은 새벽잠, 밤잠 설치시면서 안 보는 게 나았을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수준이 맞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토트넘도 졸전을 벌였지만 밀란이 토트넘을 상대한 방식도 이게 축구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이런 밀란의 교묘한 파울 축구에 고전했고 특히 케인 선수를 이런 교묘한 파울과 손을 쓰는 그런 플레이로 봉쇄했던 밀란의 좀 전략들이 좀 먹혀들었던 경기인데요. 이 경기 토트넘이 어떤 면에서 어려웠고 또 왜 졸전이라고 얘기하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첫날 결과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안방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0대1로 졌습니다. 파리 유스 출신인 킹슬리 코망이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고 또 노세레모니 제스처를 취하면서 화제가 됐었고요. AC 밀란과 토트넘의 경기는 전반 7분에 나온 브라임 디아스의 선제골이 끝까지 유지가 되면서 밀란이 웃었습니다. 이날 경기 정말 안 본 눈 삽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저도 그냥 잠이나 푹 잤으면 좋았을걸,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정도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철저하게 막았던 그 밀란 선수의 플레이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칼룰루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를 뒤에서 잡고 끌고 가격까지 하는 이 3단 파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날 주심의 판정 성향 자체가 몸싸움을 관대하게 본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손케 듀오를 통한 속공, 토트넘의 역공을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던 밀란의 전략이 아니었냐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발 명단 살펴보면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AC 밀란은 레앙과 지루, 브라임 디아스를 공격진에 배치했죠. 지루가 중앙 공격수, 이제 레앙이 왼쪽 측면, 디아스가 오른쪽과 2선을 넘나들었고요. 살레마키오스와 테오 에르난데스가 좌우 윙백, 토날리와 크루니치가 2명의 미드필드로 배치가 됐고 3명의 미드필드 칼룰루, 카에르, 티아우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선발 선수로 올라섰던 2002년생의 어린 독일 수비수 티아우의 수비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토트넘도 밀란도 3-4-3이잖아요. 근데 미드필드 라인에서는 이 디아스가 이제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여주는 부분들과 또 카에르가 전진해서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까지 케인을 커버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루의 연계 능력이 따라왔기 때문에 전문 중앙 미드필드 숫자는 토트넘과 밀란이 같았지만 경기 장악력이라든지 미드필드에서의 경기 운영력은 밀란이 더 괜찮았습니다. 토트넘은 벤탄쿠르의 시즌아웃 부상과 호이비에르의 경고 누적 결장, 그리고 비수마까지 피로골절 수술을 받으면서 전문 미드필드가 사르와 스킵밖에 남지 않았죠. 결국에 이 두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고 좌우 윙백으로 로얄과 페리시치, 손케쿨 트리오 공격 라인에 수비 라인에는 로메로, 다이어, 랑글레가 배치가 됐어요. 사실은 벤 데이비스가 랑글레보다는 우선하는 왼쪽 센터백 옵션인데 패싱력도 그렇고 또 나중에 이제 데이비스가 들어와서 뛴 경기력을 보니까 컨디션도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미드필드로서 랑글레가 전진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 들을 신경 쓴 것 같고, 위거 요리스가 역시나 장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프레이저 포스터가 골문 지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찌감치 선제골이 나오면서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를 했어요. AC 밀란은 왼쪽 센터백인 티아우 선수가 수비만 잘한 게 아니라 강력하고 정확한 기점 패스를 통해서 득점의 활로를 열었는데요. 이 티아우의 롱패스를 로메로와 테오가 헤더 경합으로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 나왔는데, 로메로가 센터백이자 이런 공중전에 강한 선수인데 상대의 공격적인 왼쪽 윙백 테오와의 경합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가 큰 문제를 야기했어요. 로메로가 패배하면서 뒷공간이 크게 열렸고 테오 에르난데스가 빠르게 침투해서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다이어가 그나마 이전보다는 빠른 커버로 보여줬지만 결국 빠뜨렸어요. 포스터가 선방을 했지만 흘러나온 공이 또 하필이면 브라임 디아스의 침투 방향으로 흘러들었거든요. 브라임 디아스의 슈팅이 딱 나왔는데 포스터 골키퍼가 이 슈팅까지도 잘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막아냈지만 다시 흘러나온 공에 대해서 브라임 디아스가 온몸을 던진 헤더 슈팅으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이 나왔는데, 사실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이제 커버가 빨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애초에는 로메로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여러 가지 좀 아쉬움 속에서 이른 시간 선제골을 통해서 토트넘의 경기를 운영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토트넘이 그래도 공세 자세를 취했고 밀란이 조금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토트넘 쪽으로도 기회가 생겼는데, 사실 토트넘은 공격 전개가 계속해서 밀란의 파울에 의해 저지되다 보니까 세트피스, 그 프리킥을 통한 공격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다만 이 세트피스에서의 날카로움이 부족했다. 13분에 왼쪽 측면 후방에서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크로스를 프리킥으로 딱 올렸는데 날카로웠거든요. 하지만 다이어의 헤더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흐르면서 막혔고요. 25분에는 또 한 번 또 왼쪽 측면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크로스를 올렸는데
올렸는데 이번에는 시몬 카이르가 이제 헤더로 걷어내면서 토트넘의 이제 날카로운 기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 코너킥 공격도 차단이 됐고 결국에는 계속된 이제 좋은 킥에도 불구하고 밀란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이 좋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한 번 이 로메로 선수가 뒷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39분에 토날리의 스루 패스를 받은 테오 에르난데스가 속도와 타이밍과 돌파 기술을 통해서 로메로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 문전까지 들어갔고 다행히 이번에는 테오 에르난데스의 컷백을 다이어가 막아냈는데 로메로가 이날 경기 좀 흔들리는 모습들, 특히 지난 주말에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이제 퇴장으로 인한 징계로 뛰지 못하면서 거의 일주일 이상을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토트넘의 경기가 더욱더 안 풀려게 됐습니다. 오히려 로메로의 앞에 있던 로얄 선수가 그나마 가장 좋은 경기력을 펼쳤는데 테오 선수의 오버래핑을 뭐 조금 1차적으로 차단하는 플레이라든지 연결해주는 안정적인 패스라든지 또 중앙 지역까지 가담해주는 운영 능력까지 로얄이 맨시티와의 경기에 이어서 또 한 번 좋은 플레이 펼쳤거든요. 42분 이 장면 같은 경우도 테오와의 경합 상태에서 버텨내고 일어나면서 토날리까지 뚫어내고 빠른 타이밍에 좋은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면서 슈팅할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갔거든요. 하지만 살레마키어스가 빠르게 커버에 들어가면서 차단을 했어요. 차단은 됐지만 로얄 선수의 폼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끝나기 전까지 토트넘이 득점에 대한 기회를 노렸습니다. 45분에 클루셉스키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제 서터로사노에게 선방에 막혔는데 흐른 공까지도 이제 케인 선수가 슈팅한 것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는 불운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자체가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클루셉스키의 스루 패스가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만약 골이 되었더라도 이 장면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사실 오프사이드이긴 하지만 이제 칼룰루 선수와의 경합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볼 터치를 조금 느리게 가져갔고 골 터치를 하는 순간 가속이 떨어지면서 예초에 슈팅할 수 있는 각도가 사라지는 그런 돌파가 됐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조금은 이제 폼이라든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전반 추가 시간 막판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정지 상태에서 킥은 좋았는데 조금 먼 거리에서 또 한 번 프리킥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직접 골문으로 붙여주는 강력한 킥을 때렸어요. 그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중간에서 건드리는 선수가 있었다면 역시나 방향만 바꾸면 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골키퍼가 쳐내기 했고 로메로 선수가 골키퍼를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방해했다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역시 무효가 됐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이 1대0으로 밀린 채 끝냈는데요. 점유율은 비슷했어요. AC 밀란이 51%, 토트넘이 49%였는데 AC 밀란이 일찌감치 골을 넣고 조금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슈팅 숫자는 4대5, 오히려 토트넘이 많았지만 유효 슈팅은 3대2로 AC 밀란이 좀 더 앞섰고요. 기대 득점 값으로 보자면 AC 밀란이 2개의 빅찬스를 만들면서 또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면서 0.89골로 한 골을 좀 만들어낼 만한 경기를 했고 토트넘은 0.22골로 슈팅 숫자 많았지만 득점에 준한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전에도 이런 양상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특히 로메로 선수의 수비력이나 타이밍이나 이런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어요. 48분에 AC 밀란의 미드필더 토날리가 돌파를 할 때 로메로 선수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태클 그리고 상대의 발목을 노리고 들어간 태클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면서 또 한번 위축되는 상황이 나왔어요. 하지만 AC 밀란은 반대로 많은 파울을 하면서도 조금은 영리한 파울, 경고를 받지 않으면서 토트넘의 공격 타이밍만 끊어내고 짜증을 유발하는 그런 지능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는데요. 57분, 이 장면이 대표적이었어요. 케인 선수가 이선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뿌려주는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했고 무엇보다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모두 없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도 미드필드에 관여해주고 케인도 내려와주고 쿨루세스키도 와주고 이렇게 좀 많은 선수들이 미드필드 역할을 나눠 가지면서 경기를 했을 때 밀란 선수들이 이 선수들을 좀 파울로 끊어내고 옷을 잡아당기면서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유발했거든요. 지금도 크루니치 선수가 케인 선수가 공을 잡는 순간 잡아당기고 잡아당긴 이후에 약간 발로 밟는 동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파울이 선언이 됐지 사실 이렇게 잡아당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울이 잘 불리지 않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잡고 놓고 타이밍만 뺐고 그대로 토트넘의 공격을 제어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심이 파울도 잘 안 불고 파울을 불더라도 경고를 안 부르니까 토트넘도 따라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65분에 지루가 내려와서 연기할 때 다이어가 올라와서 잡아채는 장면이 나왔는데 주심 바로 앞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고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후반전은 그래도 경기에 대한 의지는 토트넘이 좀 강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65분에 랑글레가 적극적으로 공격까지 가담해서 두 명 사이에서 공을 빼냈어요. 그 다음에 판단이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전으로 클루세스키가 달려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수비에게 차단당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크로스 패스가 아니라 뒤쪽에 기다리고 있던 케인에게 컷백을 내줬다면 바로 슈팅을 때리고 또 프리찬스의 케인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는데 랑글레의 판단과 시야가 너무 아쉬웠죠. 랑글레가 공을 돌파하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케인 선수가 손을 뻗으면서 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지 못했던 랑글레의 시야가 좀 아쉬웠습니다.
있습니다. 쿠루세스키 선수는 이날 경기 내내 조금 부진했어요. 타이밍도 좋지 않았고 몸도 무거웠고 또 상대의 파울에 고전했고 여러모로 최악의 플레이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70분에 쿠루세스키를 빼고 히샬리송을 교체 투입했지만 히샬리송 역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75분에 조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컷백 플레이가 나왔는데 패스가 조금 길게 빠진 것을 스킵 선수가 살리려고 슬라이딩한 것이 히샬리송에게 연결된 게 오히려 컷백이 됐고 히샬리송이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죠. 경기가 이제 밀란의 승리 쪽으로 기울자 밀란은 잘 뛰던 선수를 조금 빼주면서 이제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요. 77분에 많이 뛰었던 살레 마키아스라든지 또 전방에 디아스를 빼고 메시아스와 데케텔라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입 이후 오히려 또 좋은 기회들이 나온 밀란이었는데요. 78분 테오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지루가 헤더로 떨궈주고 데케텔라르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사실은 골대 안으로만 헤더를 정확하게 했다면 쐐기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이어서 79분에 레앙의 크로스에 이은 티아우의 헤더 슈팅 역시 거의 골이라고 봤는데 옆으로 빗나갔거든요. 2대0, 3대0까지 달아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밀란이 살리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동점골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80분 하지만 토트넘의 공격 기회는 역시나 이런 파울 플레이, 케인에 대한 견제, 케인의 2선 플레이를 막아내는 밀란의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이번 장면은 토날리가 조금 노골적으로 케인 선수를 밀면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81분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빼고 단주마를 투입했고 랑글레를 빼고 데이비스를 투입하면서 조금은 쌩쌩한 선수를 투입하면서 총공세를 펼쳤거든요. 82분 토트넘이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다이어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갔고 다이어가 프리찬스에 가까웠는데 이 헤더 슈팅이 정말 프로 선수답지 않은 조금 허술한 슈팅이 되면서 발 앞으로 떨어지는 그런 황당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밀어 넣었다면 골대 안으로 보냈다면 골이 될 수 있는 동점골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쳤고요. 그런 가운데 밀란은 86분에 경고 한 장이 있던 토날리를 빼고 포베가까지 투입했고 90분에는 레앙을 빼고 레비치를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선수 교체를 통해 시간도 보내고 토트넘의 배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교체를 단행했거든요. 그 이후 마지막 추가 시간 동안에 이어진 공격도 사실 밀란은 영리한 파울로 막았었습니다. 일단 추가 시간 3분에는 히샬리송이 침투할 때 테오가 밀었어요. 이거는 또 경고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히샬리송 선수가 문전에서 페널박스 안에서 공을 확보하는 순간 크루니치가 밀었는데 이게 페널티킥으로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명백하게 밀었는데 좀 과당된 움직임으로 넘어지다 보니까 또 히샬리송 선수가 주심을 보고 항의하니까 이거 액션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날 경기 이런 교묘한 파울에 말려든 토트넘이 제대로 기회를 살리지도 못했고 심리전에서도 패배하면서 0대1로 졌는데요. 한 골 차로 진 게 다행일 정도로 조금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토트넘이 2차전 홈에서 치르게 되는데 비기고만 갔더라도 경기력이 안 좋았어도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홈 경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패배를 했기 때문에 18강 진출에 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쉴 틈 없이 많은 경기들을 밀란과의 2차전을 앞두고 치러야 하는데요. 2월 20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그리고 2월 26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는 첼시와 런던 더비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가 이어집니다. 연이은 홈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과연 토트넘의 운명과 손흥민 선수의 운명은 어떻게 이어질지 한준TV에서 토트넘 호스퍼의 최신 상황과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